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융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에셋 투자연구소의 문융휘 본부장입니다. 오늘 취득세는 무엇이고 과세 대상은 누구인지 등 알기 쉽게 설명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관련 내용 좀 전해주시죠. 이제 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이제 취득이라는 단어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즉 남의 것이 내 것이 됐을 경우에 이제 부동산 취득세라고 하는데요. 취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취득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걸로 만들었을 경우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취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취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 대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제일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부동산과 광업, 어업권,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임목, 그리고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체육시설 이용권들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제 취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지, 그리고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에는 이제 건물과 이제 시설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임목. 임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재된 임목은 한 그룹만 취득을 하게 되더라도 취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 승마, 콘도 회원권, 체육시설 이용권들도 이제 취득을 했을 경우에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과세 대상이 이제 부동산 쪽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토지만 취득을 했을 때 낸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지목으로 28개의 지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답, 과수원, 농지, 공장 용지, 이런 28개로 지목으로 정해져 있는 이 토지를 취득했을 때 과세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건축물도 말 그대로 이제 건물과 시설물, 건물을 새로 이제 신축을 했을 경우에, 건물을 취득하게 됐을 경우에도 이제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 부동산과 이런 취득을 하셨을 때에 대한 이제 취득의 구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사실상 취득과 간주 취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서로 대가성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를 유상승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도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승계 취득도 있는데, 무상승계 취득은 이제 대가성 없이 뭔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도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속 받았다, 증여 받았다, 기부 받았다, 이럴 경우에 대가성 없이 취득을 하였지만도 그 취득세법에서는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이제 취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취득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취득세율에 대해서 한번 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율은 크게 이제 주택 외에 농지, 상속, 그리고 신축이나 증여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과 면적에 따라서 그 취득세가 다릅니다. 이제 6억 원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1%고요. 그 중에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농특세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적과 금액에 따라서 비과세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가를 이제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취득세 1%에 교육세 0.1%에서 합계가 1.1%를 납부하시면 되고요. 9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대, 그리고 9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3%대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 오피스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4%입니다. 거기에 농특세와
교육세를 합치면 4.6%의 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지, 상속, 신축, 증여했을 경우에도 세금이 주택보다는 높다는 것을 표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취득세를 언제 납부를 해야 되냐, 이제 취득세 납부 기한을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뭐 중과대상 재산일 경우에는 취득 후 중과대상 물건이 된 경우 30일 내내에 추가세액 신고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 시에도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데요. 재산권과 권리의 취득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등기 등록 전까지 신고 납부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에 이 취득세를 미신고하거나 미납부하셨을 경우에 이제 가산세도 붙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신고하셨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 부정적으로 신고를 안 하셨으면 납부할 세금의 40%라는 높은 세금을 가산세로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신고를 좀 낮게 하셨거나 과소신고하셨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 그리고 부정적으로 과소신고를 하셨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를 내셔야 하기 때문에 취득을 하셨을 경우에 그 취득세를 잘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이런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를 안 내셔도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오늘은 취득세 관련해서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매물 소개 코너로 이어질 텐데요. 서교동의 오피스텔과 망원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1번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전문가가 준비해온 매물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02866-4362번, 02866-436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상담 저희가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매물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매물은 마포구 서교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018년 6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은 20.85제곱미터, 실평수는 복층 포함 8.5평이 되겠습니다. 복층 구조의 건물로 총 16층에 10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분양금액 2억 5,800만 원, 임대금액은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1,000만 원에 95만 원 월수령 가능합니다. 실투자금 전세 시 2,800만 원, 월세 시에는 8,700만 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건은 서교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효자 매물이라고 합니다. 먼저 입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마포구 서교동 오피스텔의 입지를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북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홍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물건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이 본 물건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본 물건지는 이제 홍대 입구역 도보 5분 거리, 그리고 합정역 도보 5분 거리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은 그 두 군데 다 환승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대 입구역은 2호선 홍대 입구역뿐만 아니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2호선을 이용하시는 직장인 분들과 공항철도를 이용하시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정역 또한 2호선과 6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6호선 쪽은 상암 DMC, 그리고 공덕이나 용산 등 이태원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여 이 교통이 정말 굉장히 지하철 교통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바로 이제 홍대 상권을 배후 상권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홍대 상권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종사하시는 상가 그 사업자분들께서도 많이 찾으시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포구 홍대 주변으로는 대학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홍익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하여자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 등 대학 상권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촌 세브란스 병원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본 물건지로 유입되는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 학생 수요도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 본 물건지 주변으로 이제 한강이 일단 보입니다. 한강이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을 끼고 있는 상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한강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강과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왼쪽으로 상암 DMC, 그리고 오른쪽으로 도심, 그 종로나 을지로 쪽으로도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오른쪽으로도 공덕, 용산까지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대교나 양화대교, 서강대교를 통해 여의도, 영등포 또한 그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동이나 이쪽으로도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강명분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여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2호선과 6호선이 함께 지나는 합정역과 2호선과 경의중앙선이 함께 지나는 공항철도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발 환경이나 호재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이 홍대라는 상권 자체에 지금 개발 호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그 신축 오피스텔 주변에 이제 개발 환경을 보시면은요, 그 당일리 문화창작발전소를 보실 수 있고요. 이 당일리 문화창작발전소는 그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그 화력발전소를 지금 그 개발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쪽으로 이용하는 그 수요층들이 증가해서 굉장히 그 홍대와 한강을 잇는 시민 이용 명소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남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연남동 쪽에 가보시면 이제 경의선, 예전에 이제 그 경의 폐선로가 지금 경의선 공원화가 됐습니다. 그 폐선로가 다 없어지고 지금 그쪽에 이제 서울에서 가장 긴 공원으로 지금 개발을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 홍대뿐만 아니라 이 연남동을 찾는 수요층 또한 굉장히 많고, 이쪽은 굉장히 지금 지가도 많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환경 쪽을 보시면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와 당일리 문화 창작 발전소 등 뭔가 이제 공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쪽 그 공원이 많이 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홍대 입구역 쪽에는 지금 홍대 AK 애경 그 플라자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대는 여러 가지 이제 상권도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촌 현대백화점 말고는 이쪽에 백화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대 AK 플라자가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생활 면에서도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개관이 된 마포중앙도서관, 옛 구청 자리에, 마포구청 자리에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를 건립하여서 이쪽 주민들이 더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마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뿐만 아니라 마포구 민 체육센터도 지금 되어 있고, 어린이 재활병원도 지금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마포구 일대에는 굉장히 이제 그 수요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개발 환경들이 계속 꾸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이제 개발 호재로 보시면은 2021년 개통 예정인 그 월드컵 대교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화대교나 성산대교 지나가시면서 보시면은 보이는데요. 그 월드컵 대교가 공사가 그 완료가 되면 이제 성산대교랑 가양대교의 그 교통 체증이 많이 그 해소될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강남 순환도시 고속도로와 연계한 서울 서북부 접근성이 향상되어 이쪽 서부권으로 접근하시는 데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암 DMC, 강변북로 자유로 접근성도 향상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신축 오피스텔 개발 호재 세 번째 거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지금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북부 지역과 서남부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의 그 교통 해소 및 통행 시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서울대 입구역부터 은평구 세전역까지 지금 16개를 설치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16.23k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 서북 지역과 서남 지역을 지금 만약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지역 일대 교통 체증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해서 많은 상업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홍대와 연남동 등 상권과 공원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번에는 물건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물건 특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위치에 있고요. 그 복층 오피스텔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가 111세대 한계동으로 16층까지 올라가는데요. 전 세대가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거 공간과 사무 공간을 좀 나눠서 이용하시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높은 선호도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만큼 높은 층고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창문 또한 굉장히 넓어서 그 채광과 환기 그리고 개방감 또한 훌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대 청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빌트인, 주방 가구, 쿡탑, 드럼 세탁기 등 모든 옵션이 다 풀옵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몸만 들어오셔도 될 만큼 편리한 그 옵션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데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층 건물의 10층에 위치해서 전망이 아주 우수한 로얄층 물건입니다. 이어서 매매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험 매물 매매 가격은 지금 2억 5,800만 원에서 그 2억 5,8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 물건 같은 경우 주변 오피스텔 시세로 봤을 경우에 절대 높지 않은 가격이고요. 임대 금액 전세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전세 시 2억 3천만 원, 월세 시 1,0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투자액은 전세 2,800만 원이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대출을 활용하여 8,7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투자금이 굉장히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대 상권 내에 위치하여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합정역 및 홍대 입구역 환승역으로서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후에 오피스텔 건축이 없었으므로 신규 오피스텔 분양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과 그 희소성을 많이 높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매물은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망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준공 완료된 매물로 전용 면적은 29제곱미터, 실사용은 33제곱미터입니다. 방 1개의 원룸 구조, 거실과 욕실 있습니다. 총 5층 건물의 3층에 해당하고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매금액 2억 4천만 원, 전세시 임대금액은 2억 1천만 원이고요. 월세시 임대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80만 원 시세 형성돼 있습니다. 실투자금은 전세 3천만 원에 월세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입지 여건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 망원동 입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망원 본 물건지는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빨간색에 위치해 있는 게 이제 본건 물건지 위치이고요. 이 본 물건은 망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편리하고 이 지역을 찾는 수요층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본 물건 위쪽으로는 이제 상암 DMC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상암 DMC는
그 상암 DMC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센터인데요. 이쪽은 지금 뭐 CJ, MBC, SBS, 뭐 JTBC 등 많은 방송국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개발됨에 따른 그 수요층 증가로 인해서 그쪽을 찾는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 그 직장인분들이 그쪽에 주거가 많이 부족하여 이 망원동 일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망원동이 예전에는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본 물건지와 인접해 있는 망리단길을 대표적으로 망원동의 호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망리단길은 그 이태원의 경리단길을 모티브로 한 그 거리입니다. 이 거리에는 지금 아기자기한 골목 상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이 망리단길 주변으로 뭐 망원시장, 망원 월드컵 시장들이 있어 뭐 생활 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대 상권과 연남 상권 또한 인접해 있어 이쪽 입지에서 다 그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가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가 이용 시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한강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포구 망원동의 개발 호재는 뭐가 됐나요? 네, 이 마포구 망원동에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우선 그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한강변 기본관리 계획은 한강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27개 지구로 나눠 한강을 개발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망원동과 가장 인접해 있는 합정지구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합정지구 개발 호재는 이제 합정 당상권을 수변 창조 문화권역으로 개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마포 한강변 그 개발 예정 지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에는 지금 서울 화력발전소, 지금 옛 당일리 발전소가 지금 공원화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당일 발전소가 공원화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문학 창작 발전소로 리모델링이 되면서 이쪽 일대를 찾는 그 젊은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 주변 인근 쪽으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호재를 지금 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YG 신사옥 지금 건립을 볼 수가 있는데요. YG 신사옥은 지금 한 500억 정도 투자금을 가지고 지금 신사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YG는 이쪽에 YG 거리를 조성하여 뭐 문화, 예술, 그리고 관광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쪽 마포구는 말 그대로 지금 한류 관광의 중심지로 지금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YG 쪽 일대를 보면은 뭐 YG뿐만 아니라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쪽 일대로 지금 계속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많이 발달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물건의 소개도 좀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네, 본 물건은 지상 5층 건물로 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용 면적은 29.80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3.12제곱미터로 실평수가 약 10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조는 이제 방 하나에 거실, 욕실로 나누어져 있는 원베드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특징은 이제 이런 분리형 원룸을 찾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투룸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뭐 복층이라던가 분리형 같은 경우는 젊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굉장히 높은 선호도를 보여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큰 방 그리고 높은 1.5룸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 빌트인 주방 가구, 가스레인지 등 풀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1인 가구한테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가격도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볼까요? 네, 본 물건은 그 분양가 2억 4천만 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전세 투자 시에는 그 전세 2억 1천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예상 대출은 1억 6,8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투자 시에는 3천만 원, 월세 투자 시에는 4,200만 원으로 굉장히 소액 투자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률 또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을 보시면 꾸준한 임차 수요로 인한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공시률 또한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변 개발 호재에 따른 다양하고 풍부한 임차 수요 또한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2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강점이 많은데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건축하거나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저렴하고 관리가 잘 된다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황금성 또한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여러분에게 전화 상담 번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아래 나가는 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